모든 가치는 사랑이다. 나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오늘아 오늘도 힘내보자. 키스하면서 전화 받자. 동아리 하실 거예요? 저는 24시간. 하루에 화장실 50분 가면 돼. 그럴 거면 만나지 마. 24시간. 대표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난 너랑 할 말 없다. 자꾸 피해. 그리고 그때 핸드폰 잠깐 차단해야 돼요. 사연 보면은 괜찮아요. 이것도. 네. 저랑 안 맞아요. 난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해. 대표님이요? 오늘 아나운서님 처음 오셨는데 가볍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채널A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는 정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뉴스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정말 진실만을 말하고 감정 싹 빼고 이런 것만 하다가 오늘 너무 그냥 뭐 대본 없습니다 하고 편하게 해주시니까 오 재밌을 것 같다. 아나운서님 내려놓고 저도 내려야 돼요. 다 같이 내려놓고 한번 재밌게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재밌게 좀 말랑말랑한 주제를 할까 봐요. 근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사업이냐 연애냐 어디에 내 힘을 더 쏟을 것이냐. 저도 뭐 사랑이냐 일이냐 항상 고민이죠. 저는 그냥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은데 전 남자친구분들 항상 저를 또 좀 서운해했어요. 제가 너무 일을 좋아하니까. 일이 더 중요하신 거네요. 사랑보다는. 지금까지는 아직 진짜 사랑을 못 해보신. 근데 약간 30대 딱 되면서 일을 조금 줄이고 사랑을 좀 평생 어떠세요? 저는 사랑, 모든 가치는 사랑이다.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면서 본인은 철저히 지킨다. 왜 갑자기 나는 평소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좀 가정이시니까. 모든 가치는 사랑이다. 나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지금은 뭐 일이 더 중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일이 뭐 바쁘다 할 수 있지만 남는 건 사랑이다. 한번 오늘 이 밸런스 게임에서 어떤 대답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자, 몸풀기부터 갈게요. 근데 몸풀기부터 강합니다. 항상 꿈꿔오던 외모 완벽, 성격 완벽의 이상형 대신 사업은 되게 안 됩니다. 계속 망해요. 계속 빚이 쌓여요. vs 사업 대박. 근데 연애 그럼 못해요. 빚이 쌓여요. 평생 허덕이는 거예요? 아, 빚이 생기면 또 갚아가는 재미로 사는 거죠. 아, 왜냐면 옆에 차은우가 있으니까 은우야 오늘도 힘내보자 하는 거죠 이제. 얼굴만 보고. 은우 늙잖아요. 늙어도 차은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럴 수 있겠다. 내가 그냥 비혼주의자야. 그러면은 좀 그럴 수 있겠다. 비혼주의자는 맞아. 이거 너무 좋은 게 그냥 이 상태에서 사업만 대박 나는 거라서 당연히 이거 이랬거든요. 그러면 연애도 못 해도 돼요? 결혼 말고 연애. 괜찮아요. 예. 외로워. 막 죽기 직전에 진짜 부모님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아 진짜? 외로울 텐데. 친구들 친구들도 다 남편들 만나고. 새로운 친구 사귀면 안 돼요? 친구도 결혼해. 안에 비혼 커뮤니티 갈 거야. 오 완강한데 여기에 완전 반대로 나는 무조건 이상형과 결혼하겠다. 계신가요? 저는 그래도 이상형? 이상형. 왜냐면 반대가 더 싫어서. 이게 좋다가 아니라 사업은 대박인데 외로울 것 같아. 그치? 외로워. 아, 외롭지 않고 행복을 더 추구하겠다. 사람이 주는 행복을. 그럼 맞아요. 네. 나도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영원히 평생 사랑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 사람 같이 있으면 돈 없어도 행복해. 그러면은 사랑일 수 있지. 어차피 돈 버는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건데. 근데 저는 약간 설득당했어요. 저도 원래 무조건 나의 전공, 나의 부 이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어쨌든 내가 좋은 가족을 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애들 예쁘게 키우고 싶은 건데 그걸 못하면 돈 벌어서 뭐 할까라는 생각? 맞아.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천년의 이상형 남자랑 그냥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나도 이 한별이 쪽.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평타올 것 같아. 누구신데요 이상형이? 제 여자친구인데요. 아, 좋았는데 지금까지 망쳤다. 연인과의 첫 키스 직전에 100억 계약을 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긴급 전화가 온다. 중단하고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두 하던 거부터 할 것인가? 같이 하기 없어요? 키스하면서 전화 받자. 말을 못 하잖아요. 동아리 하실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100억인데 그 순간에는 약간 망설일 것 같아. 그리고 키스하기 직전에 이 도파민 거의 최고조인데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래요? 저 10만 원짜리도 받아요. 10만 원은 좀 그렇지 않아? 왜냐면 저는 연락 항상 잘 돼야 되고 항상 5분 대기조로 항상 딱딱딱 보내드려야 되고 약간 좀 이래야 돼가지고 그래서 어제 술 진탕 먹어도 아침이라면 하면서 받고. 무조건 받아야지. 항상 받아요. 24시간 받아요. 저는 돈을 택할 것 같은데요. 키스에 대한 그런. 그거 인생 첫 키스야. 근데 이게 너무 커. 그 초키스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 순간에는 안 받을 것 같아. 그리고 후회하겠지 나중에. 받을 걸. 이러고. 이거는 항상 근데 연애할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뭔가 연인이 내가 더 중요해, 일이 더 중요해 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건데 자, 연인과 24시간 같이 일하기 vs 연인과 한 달에 딱 한 번 보기. 저는 24시간.
왜? 거짓말은 안 의외인데? 해. 잠깐만 너 코가 계속 커진다. 좋으니까요. 로맨티스트셨네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일하다 보면은 만약에 싸웠어요? 근데 계속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좋은데. 그래야지 뭐라도 좀 더 빨리 화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같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제일 많이 느끼는 타입이에요. 저는 일단은 24시간 있으면 좋던 사이도 안 좋아져.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 각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야 돼. 1년에 12번밖에 못 봐요. 진짜 사이 좋아질 것 같아. 저도 공감해요. 하루 24시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31일 한 달에 24시간에 모두 붙어 있으면 혼자 좀 조용하게 취미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 친구도 만나고 싶고 공백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본다. 24시간 만나는 건 매일매일 만나는 건 너무 힘들어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미칠 노릇일 수도 있어. 저는 24시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딱 봐야 되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차라리 그럴 거면은 24시간. 차라리 화장실 50분 가면 되니까. 결혼했을 때 하는 거를 왜. 유독 오래 붙어 있는 날이면은 화장실에 엄청. 그럼 핸드폰 꼭 갖고 간다. 그죠? 그리고 저 그 반신욕을 다시 요즘 취미로 갖고 있는 게 합법적으로 나 반신욕 한다고 하고 화장실에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럴 거면 만나지 마. 24시간. 뭐 그렇게까지 하면.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애인에게 차이기 vs 핵심 직원에게 퇴사 통보받기. 저는 애인에게 차이기가 더 아픕니다.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애인한테 차이는 거는 제가 정말 사랑한다고 결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떠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차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왜 차이? 왜 찾냐, 왜 찾냐. 보고 있으면 뭐 댓글 달아봐. 사실 제가 사업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여자친구한테 차이는 느낌이었어 진짜. 왜냐면 나는 너무 잘해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대. 근데 약간 처음에는 너무 충격받아서 붙잡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여자애한테 많이 차이면 또 이제 괜찮아지는 것처럼 성이 생겨가지고 대표님 많이 차이셨나요? 점점 이제 익숙해지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직원한테 퇴사 통보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대표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하고 문 따고 들어오는 거. 말하지 마. 난 너랑 할 말 없다. 자꾸 피해. 그리고 그때 핸드폰 잠깐 차단해야 돼요. 문자로 얘기하거든. 저도 핵심 직원에게 퇴사 통보 받기. 이게 더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일적인 것뿐만 아니고 직원이랑 일하다 보면 약간 정이 든단 말이야. 감정적으로도 힘든 게 있어. 그래도 그동안 쌓인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초기 말고 지금 시점에서 어때요? 지금 다 잘라버리고 싶어. 아니고 지금도 똑같죠. 저는 너무 다 소중하죠. 전 직원들이.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있어. 이제 만약에 애인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사랑이 언제 끝날 거다라고 하고 만나진 않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더 잘 돼서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다면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저도 그 애인에게 차이기.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이 되든 아니면은 뭐 3년 5년 되면은 언젠가 헤어져. 언젠가 헤어질 거야. 뭘 잘해줘. 근데 진짜 정을 안 주더라고 직원들한테. 진짜 정 안 주긴 해.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애인한 차이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나는 왜 애인에게 차이는 게 더 힘드냐면은 직원한테 퇴사 통보 받는 것도 힘든데 이거는 걱정거리가 이 업무 공백을 어떻게 때우지 이건데 이거는 감정으로 진짜 좋아하면은 그 순간 멘탈 나가가지고 만져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직원한테 퇴사 통보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강도가 다른 것 같아.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거는 약간 감정적인 손실이지만 직원이 퇴사하는 건 약간 경제적인 손실이잖아. 어떤 손실을 더 힘들어 하느냐. 저도 감정인 게 저는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 한 명을 연인으로 둘 때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저는 연애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잃어서잖아요. 내 가족을 만들 사람을 구했는데 그걸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결론은 다 애인이에요? 아니요, 저는 핵심 직원에게 퇴사 통보. 이거는 진짜 내성이 생겨요. 애인에게 차이. 많이 차여봐가지고. 차여 보면은 괜찮아요. 이것도. 네. 자, 이번 주제는요. 연인과 일을 같이 섞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성공하고 우린 이별. vs 둘 다 망하고 우린 사랑. 그럴 수 있나? 그거 있잖아. 가난이 집으로 들어오면 창문으로 사랑이 나간다. 결론 났다. 결론 났어. 근데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진짜 가장 슬픈 것 같아. 왜냐면은 서로 많이 좋아했어. 근데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헤어진대. 근데 나는 계속 마음에 있어. 예를 들어 전제가. 그러면은 혼자
술 먹으면서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망하면 망한 사람 둘이야 그냥. 지금 이제 너한테 다 뭐든지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제 너는 없네? 하면서 되게 슬플 것 같아. 근데 이런 노래 많지 않아요? 아, 나간다. 아! 그 신용재 있어. 가수가 된 이유. 맞아요. 잘 돼서 해주고 싶으려고 했는데 없어. 그러면은 되게 슬프겠다. 그래서 저는 같이 망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기. 왜냐면 뭘 더 후회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좀 더 잘해줄 거리라는 항상 그런 후회가 남을 것 같아. 자, 질문입니다. 자, 완벽하게 사업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이제 나를 경제적인 성공으로 이끌지만 뭐 스킨십이나 표현이 전혀 없는 연인 vs 사업적으로는 무능하고 일거리도 없고 백수지만 나를 하루 종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표현해주는 사랑꾼 A. 저는 후자. 왜냐면 한 번도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플라토닉 러브이지. 저랑 맞아요. 용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나가서도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삐지 그러면. 왜냐면 도움은 안 주더라도 나한테 사랑을 해주는 게 당연히 근데 좋지. 이게 정서적인 버프가 되지 않아요, 그죠? 되지. 기승전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난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해. 대표님이요? 거짓말 탐지기 높여야 되고. 아니 근데 스킨십은 한때야. 다 한때야. 스킨십은 한때. 근데 이거 한때가 아니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안 하면서 어떻게 연인이라고 할 수 있어? 스킨십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전제가 스킨십도 하지 않는 애인이에요. 나는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연인은 나한테 만지지 마.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치워. 다 삐예요? 삐예요? 아니 이게 되게 성향 차이인 게 내가 스킨십을 안 좋아하면 A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가정에 있어야 돼. 뭘 자꾸 가정을 해? 뭘 몇 개를 가정을 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자산일까? 아니면 부채일까? 근데 저는 연애는 부채인 것 같고 사랑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예전에 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연애라는 게 빚이다. 왜냐면은 서로 아직 사랑하진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 연애해? 여자친구 남자친구야? 서로 명명하는 거잖아요. 초기는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서로 그 이성적인 텐션과 호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애가 사라지고 나서 에로스가 진짜 없는 단계죠. 그때부터 이제 의리와 책임, 뭔가 이렇게 뭔가 주려고 하는 약간 희생이 이런 것들이 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애라는 거는 막 책임을 질 정도로 막 희생적으로 할 정도로 사랑하진 않지만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야 하는 순간부터 이제 미리 빚을 지는 느낌?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이제 과거는 무조건 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는 부채. 하지만 이제 미래에 또 다시 자산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려요. 부채가 나쁜 빚, 막 짊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뭔가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추억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랑했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다. 저 요 밑에 질문에 재무제 표현 넣는다면이라고 해서 저는 사랑은 약간 잉여금이냐 결손금이냐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이익이냐 손해냐 그러면. 그쵸.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럼 올해 사랑 손익계산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올해 결손이야 내년부터 이익 내도 5년 동안 세금 안 내. 폐업해야 돼. 참젠가. 제가 힘들었든 좋았든 어쨌든 그 사랑을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 되는 것 같아서 무조건 자산. 뭔가 앞에서 막 스킨십 이런 얘기 하다가 조금 철학적으로 완성된 제가 이 채널 수준을 확 끌어올렸어요. 스킨십이 좋은데. 최근에 그러면 스킨십은 부채다 자산이다. 스킨십이요? 스킨십은 자산 부채라기보다 약간 이익이죠 이익. 지금까지는 자산이고 앞으로는 항상 부채일 것 같아요. 부채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을 시작 못하는 거야 다들. 부담감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사랑 자체를 약간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나. 이게 아마 여태까지의 연애 경험 때문도 있지만 일이 너무 중요해진 나이에서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것도 있고 잃을 것도 많으니까 사랑에 뭔가 딱 뛰어들기가 조금 계산할 게 너무 많은. 어서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연애냐 결혼이냐 다 뒀을 때 내가 차를 렌트할 거야. 그러면은 포르쉐랑 소나타가 있어. 포르쉐를 타죠. 돈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근데 결혼으로 하면은 이 차를 구매로 된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포르쉐를 사려면은 할부로 사면 할부.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기름값도 얼마, 유지비는 얼마 나가지? 또 이거 했을 때 장고장이 뭐 많을까? 단점을 본다는 거죠. 연애는 장점을 먼저 보고 결혼하게 되면 단점을 본대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끝까지 이게 너무 팽팽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뭐 내 커리어냐 사랑이냐가 안 끝나는 문제인데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들이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하면 한번 댓글 남겨주시는 걸 한번 기대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다음에서는 이별 후에 창업 바로 성공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